내분점, 외분점 가보자. 자, 일단 내분점 먼저 볼게요. 자, A, B 성분이 이렇게 있는데 내분이라는 말은 안쪽으로 쪼갰다는 거야. 안쪽으로 쪼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M 대 N으로 쪼갰대. 이런 점을 만약에 이제 P라고 한다면 얘가 내분점이라는 건데 이때 요거를 이제 말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 자, 점 P는 A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근데 이게 반대로 B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N 대 M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P는 BA를 N 대 M으로 내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시작하는 AB라고 했으면 A부터 몇 대 몇인지, BA라고 했으면 B부터 몇 대 몇인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 P라는 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공식을 봐야 되는데, 자, 일단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B라는 점을 x2, y2라고 할게. 자, 그럼 이 점 P, 자, 분수가 나올 거야. 자, 밑에 뭐가 나올 거냐면 M 대 N이니까 M 더하기 N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자, 뭘 곱할 건데 크로스로 곱할 거야. 크로스로 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M을 B 쪽에다가 곱하고 N을 A 쪽에다가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M을 B에다가 곱하니까 MX2가 될 거고, 더하기 N을 A에다가 곱하니까 NX1이 될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요게 X좌표야. 요게 X좌표. Y좌표도 똑같아. N 플러스 N 분의 MY2 더하기 N Y1. 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분점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수직선이어가지고 좌표 평면이 아니라 수직선이어가지고 X좌표만 있으면 X만 딱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럴 때는. 자,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 M 플러스 M 분의 M, N에다가 뭘 곱하는데 크로스로 곱한다는 거. M을 B 쪽에다가, N을 A 쪽에다가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요게 이제 내분점이고, 외분점을 보자. 외분점. 자, 외분이라는 건 뭐냐면 바깥쪽으로 쪼갠다는 거거든.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거야. 요게 M 대 N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점을 뭐 Q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때 Q를 설명을 할 때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똑같아. BA를 이라고 할 때는 N 대 M으로 외분한 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분점은 무조건 어디에 생기냐면 바깥쪽이라고 그랬으니까 AB의 연장선에 생길 거야. 근데 MN의 크기에 따라서 오른쪽에 생길 수도 있고 왼쪽에 생길 수도 있어. 만약에 3대 1이다. A에서 시작해가지고 3대 1이다 그러면 3대 1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1대 3이다 하면은 1대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1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왼쪽에 생길 수도 있고 오른쪽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이때 Q 공식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 자, 외분점은
따로 기억할 건 없어. 똑같고 마이너스로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m 빼기 n, 그 다음에 mx2 빼기 nx1, y도 마찬가지 m 마이너스 n에다가 my2 빼기 ny1. 요게 외분점 공식이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중점 있잖아. 중점이라는 거는 딱 가운데 있는 즉 1대1로 내분한 점이 이제 중점이겠지. 근데 우리 중점할 때 2분의 해가지고 뭐 더하기 뭐 이렇게 구하잖아. 그 2가 왜 생긴 거냐면 1 더하기 1이니까 생긴 거야. 1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중점도 내분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외분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거 살짝 예를 들어서 좀 본다면, 만약에 이렇게 3대1로 외분한 점이 있었다. 그럼 이 점이 뭐냐면 AB를 3대1로 외분한 점, 이런 거는 이제 오른쪽에 생길 거고, 밑에다 그려본다면 1대3이다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럼 얘는 AB를 1대3으로 외분한 점, 즉 몇 대 몇이다 할 때 숫자가 작은 쪽으로 바깥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숫자가 작은 쪽으로. AB 했는데 B 쪽이 작으니까 B 쪽으로 빠질 거고, AB 1대3 했는데 A 쪽이 작으니까 A 쪽으로 빠질 거고,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공식 꼭 외워야 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요놈에 대해서 AB를 2대3으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하고, 똑같이 외분한 점을 Q라고 할 거래. 이때 PQ의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자, 그럼 PQ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P랑 Q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구해보자. P를 한번 구해볼게. 자, 내분점이니까 더하기로 돼야 돼. M 더하기 N이니까 밑에 뭐가 될 거냐면 2 더하기 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2를 A에다 곱해야 돼? B에다 곱해야 돼? B에다 곱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X 접할 거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3을 A에다 곱해야 되니까 3 곱하기 3 뭐 이게 될 거야.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 2 더하기 3에다가 2를 B에다 곱해야 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3 곱하기 1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분의 5 1 5분의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점 P가 될 거야. 자, 참고로 이제 이거 계산을 이제 너네가 하다 보면 2 더하기 3 이거 이제 5로 쓸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는 그냥 2 더하기 3으로 쓰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야. 왜냐면 2 더하기 3으로 써놔야 2를 B에다 곱하고 3을 A에다 곱하고 이게 이제 저절로 되거든, 크로스가. 근데 그냥 5 해버리면 이제 헷갈릴 때가 분명히 생겨. 그래서 처음에 한번 쓸 때는 그냥 2 더하기 3 이렇게 그대로 써버려. 계산해서 쓰지 말고. 그럼 Q도 한번 구해보자. 자, Q는 요거 그대로 빼기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 빼기 3에다가 계산해서 써버릴게. 마이너스 4 빼기 9 이게 되고, 2 빼기 3분의 마이너스 8 빼기 3 이런 거
PQ가 되겠지 이제. 그러면 PQ 다 구했으니까 이제 PQ의 거리를 구해버리자.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하면 되지. 자, 이거 x끼리 빼서 제곱하면 뭐 나와야 돼? 12의 제곱 나와야 되지. 여기는 12. 자, 그럼 얘는 루트 288이 될 거고, 요거는 근데 288로 쓰면 사실 더 불편하거든.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어차피 제곱인 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12의 제곱이 두 개 있으니까 2 곱하기 12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12만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12 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이해되지? 자, 내분점, 외분점 뭐 구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내분점은 플러스고 외분점은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리고 외분점 위치는 연장선에 생길 건데 숫자 작은 쪽 바깥쪽으로 생긴다.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처음에는 웬만하면 2 더하기 3, 2 빼기 3 그대로 써주는 게 좋다. 이 정도. 오케이, 그 다음 문제 가보자. 자, 여러분 문자로 나와 있네. 어쨌거나 AB가 이렇게 있는데 t 대 1-t로 내분을 할 거래. 근데 그놈이 이제 3, 4분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때 t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잠깐 생각해보면 3, 4분면은 여기지 여기. 여기니까 x좌표, y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내분점 구하면. 그러면 3, 4분면에 있을 거면 x좌표는 0보다 커야겠어, 작아야겠어? y좌표는? 얘도 작아야겠지. 요걸 써먹으면 되겠다. 3, 4분면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내분점을 구해놓고 그 좌표, x좌표, y좌표가 둘 다 0보다 작다. 요걸 써먹어보자. 자, 그러면 내분점을 p라고 하고 한번 구해보자. 자, t 대 1-t라고 했으니까 t 더하기 1-t 이렇게 될 거고, t를 어디에다 곱해야 되지? a, b 중에? 그렇지. 그러면 5t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4니까 빼기로 바로 써버릴게. 마이너스 4, 1-t. 여기에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는 t 더하기 1-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더하기 2에다가 1-t. 뭐 요걸 잠깐 계산을 좀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분모는 어차피 1이야 보니까 t가 날라가지. 분모는 1이고 분자만 정리를 해보자. 5t-4 더하기 4t니까 9t-4가 될 거고, y좌표는 마이너스 6t 더하기 2 빼기 2t, 그러면 마이너스 8t 더하기 2. 요게 이제 내분점 전 p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거 x좌표, y좌표가 둘 다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써보면 9t-4가 0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8t 더하기 2도 0보다 작아야 돼. 요거 연립부등식처럼 해결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식은 넘겨서 9로 나누면 t가 9분의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요놈은 8t 넘겨서 슉슉 하면 t가 크다 4분의 1보다. 뭐 이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써버리면 4분의 1보다 크고 9분의 4보다 작다. 답이 되겠네. 자, 그리고 참고로 몇 사분면이다 라고 할 때는 축은 빼는 거야. 축은 X축, Y축은 아무 사분면도 아니야.
그래서 등호가 안 들어가야 돼 이런데. 물 좀 잠깐 따올게. 근데 너네 온라인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막 학교에서 뭐 얘기 나온 거 있어? 밴드 우선 밴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우선 밴드 가입하고 반끼리 나눈 거 같긴 한데 근데 그거밖에 없는. 저뭐 마이크 해가지고 뭐 대답하게 만드네 어쩌네 뭐 캠을 써가지고 얼굴을 띄워놔야 되네 어쩌네 뭐 별 소리들이 막 있던데. 캠사야 그거 없으면 이래도 되겠더라고. 이렇게 만약에 핸드폰으로 본다고 하면 핸드폰 해놓고 대충 이어폰 끼고 있다가 싸돌아다니고 있다가 뭐 승희 잘 듣고 있냐 그러면 네 하면 되잖아. 얼굴만 안 보이면. 물론 그러란 얘기는 아니구만. 너네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서 죽을 때까지 학교 다닐 때 온라인 계약이라는 걸 해보겠어. 부러워 죽겠어 아주. 애들을 온라인을 만나는 거 싫던데. 응? 애들 온라인을 만나는 거 싫어요. 애들 만나는.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입학도 못 해가지고 지금 같은 반에 누가 있고 뭐 이런 것도 모르지 지금. 네, 제대로. 진짜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네. 근데 지금 유럽 이런 데는 뭐 그냥 뭐 아예 아장 났던데 그냥. 완전. 뭐그 중국이 사망자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만약에 10,000명이라고 치면 네. 한 1, 2주 전쯤에 이탈리아가 그걸 넘었다고 했었거든. 맞아. 근데 또 며칠 전에 미국도 넘었다 그랬다가 어젠가 오늘인가는 프랑스도 그걸 넘어버렸대. 대박이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원래 이제 자기 친구가 이렇게 스위스에 사는데 네. 걔가 6월인가 스페인에서 결혼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길 가려고 했었어. 그래서 가는 김에 뭐 여행도 하다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터지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만 좀 심할 때, 중국이랑 우리나라 심할 때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너 지금 외국 나가면 한국인은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살기 위해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살기 위해서. 유럽 가면 그냥 다 죽어갖고 올 것 같아. 맞아. 별일 다 있으면서. 자, 가보자. 자, A, B가 이렇게 있고 A, B를 K 대 2로 외분한 점이 있대. 외분한 점이. 근데 외분한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랬어. 자, 어떤 그래프 위에 점이 있다는 거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놈의 외분점 좌표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해보자. 자, 외분점 뭐 Q라고 할게. 자, K 대 2라고 했으니까 K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K를 B에다가 곱해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3K 빼기 4 바로 써버릴게. 2 곱하기 2 했어. 그 다음에 Y좌표는 K 마이너스 2에다가 5K 마이너스 6 뭐 이런 놈 되겠네. 자, 요게 외분점이고 요 놈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바로 대입으로 때려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y는 x 빼기 6 요거 이제 10 풀어가지고 k값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양면에 k-1을 곱해버리자. 양면에 k-2 곱해버리면 왼쪽은 5k-6 오른쪽은 3k-4에다가 빼기 6k 더하기 12 뭐 이렇게 되겠네. k-2를 바로 전개를 해버렸어. 자 그러면 9k 넘어가서 14k 그 다음에 6 넘어가서 16, 12 이렇게 되나? 계산을 잘못한 기분이 막 드네. 8, 1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k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로 다 돼 있는 걸 내문점 외문점 구해본 거고, 그 다음에 8번 9번 같은 경우는 몇 대 몇 이게 문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설명을 해놨는데 그 설명을 그대로 따라갔던 거야. 3, 4분면이다 그랬으니까 아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되구나. 이거랑 어떤 직선이 있다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요것만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10번 가보자. 갑자기 궁금한 게 너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9월 시작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럼 너네가 원래는 수능을 3년 뒤에 봐야 되잖아. 근데 9월 개학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수능을 3년 반 뒤에 보는 거겠지. 어떤 거 같아? 수능을 만약에 3년 한마디로 6개월을 더 공부해야 돼. 아닌 거 같지? 근데 다른 나라는 9월에 시작한 나라가 되게 많긴 하거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친구도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 그 경상남도인가 그 도지사가 김경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9월 개학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선진국들도 9월에 개학을 하니까 뭐 이제 그런 데로 유학 가거나 할 때도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게 진짜로 편한 건지는 좀 헷갈리는 게 내 친구들은 막 이런 게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12월에 이제 한 학년이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김경수 그 말은 이제 겨울 방학이 지나고 3월 달에 바로 유학을 가서 학기를 시작하려 해야 되는데 얘네가 9월이다 보니까 한참 놀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근데 내 친구나 뭐 이렇게 아는 애들 유학 갔던 애들 보면은 이걸 놀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영어 공부 막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이때 가. 겨울방학 때 일단 뭐 미국이면 미국을 가서 9월에 학기 시작할 때까지 이제 뭐 어학원 같은 걸 다니면서 영어 공부 막 하다가 이제 9월부터 막 시작하고 그랬었거든.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유학 가기 전부터 영어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가서 수업 듣고 하려면 영어를 많이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 10번 가보자. 아마 그런 일 안 생길 거야. 너무 많은 걸 바꿔. 뭐 대학교 일정 뭐 이런 거 다 바꿔야 되고. 근데 이게 한 달 정도나 하고 끝나야 되는데 영어 진짜 한 학기 내내 만약에 이래야 되면 9월 개학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게 생겼어. 어? 이제 교복 이미 다 샀지? 하복도 사야 되네. 바로. 그래도
AB가 있고 C라는 놈이 AB 연장선에 있대. 연장선에. 그리고 AB의 길이랑 BC의 길이를 비교하면 뭐 3배다. 뭐 이런 소리 해놨어. 자, 그림을 살짝 그려보자. AB가 이렇게 있고 뭐 연장선이 있고. 자, 참고로 아마 저번에 이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승희한테는 확실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2,3이랑 마이너스 1,6이다 이러면은 저거를 막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물론 책에 나온 해설에는 좀 정확하게 해놨을 수는 있어.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2,3 A고 마이너스 1,6이니까 뭐 B가 여기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뭐 연장선 어디고 이럴 필요 없어. 이럴 필요. 저 전에 좌표는 그냥 좌표일 뿐인 거고 꼭 이렇게 대각선으로 됐다는 모양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좌표는 2,3 마이너스 1,6이라고 해놓고 내가 보기 편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어디에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연장선에 있다고 해서 내부에는 없다고 했으니까 C가 여기 있든가 둘 중 하나겠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둘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 우리가. 자, 근데 지금 보면 AB랑 BC의 비교를 해놓는데 BC가 더 짧아야 되지 지금 AB보다. 자, 그러면 만약에 C가 여기에 있어. 그럼 AB랑 BC랑 누가 더 길어? BC가 더 길지 지금.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BC가 더 짧아야 되잖아 지금. 근데 BC가 더 길면 안 되니까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AB의 길이는 BC의 3배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뭐랑 뭐가 뭐 몇 배고 아마 이런 거 나올 거거든.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놓는 게 약간 편한 게 뭐냐면 C를 살짝 여기를 C라고 할게. 자, 그러면 BC의 3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쳐버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보기가 편해져. BC의 3배라고 그랬으니까 BC가 한 칸이면 AB는 3칸이 되도록 이렇게 칸을 좀 쳐버려. 이러면 어떤 점이 몇 대 몇이고 이런 게 좀 눈에 더 잘 보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C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C를 표현을 해보자. 자, AB를 외분한 점이지 지금 C가. 그래서 C는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한 점인 건데 이 몇 대 몇인지를 알려면 저렇게 칸을 쳐놓는 게 편할 거야. 자,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요 놈 대 요 놈이거든. 그러면 요 긴 빨간색은 몇 칸이야? 몇 칸이에요? 몇 칸? 4칸이지 4칸. 요 조그만 거는? 그러면 4대 1로 외분한 점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뭐 AB가 3BC다 아니면 뭐 몇 AB가 몇 BC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같은 길이로 칸을 좀 쳐버려. 이러면 몇 대 몇인지가 더 잘 보일 거야. 자, 그러면 AB를 4대 1로 외분한 점 구해보자. 외분한 점 뭐 Q라고 할게. 자, 외분이니까 4-1은 해놓고 4를 B에다가 곱해야 돼. 마이너스 3 빼기 2 4-1분의 24 빼기 3 여기에 되겠네.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3분의 21이니까 7 마이너스 2,7이 저기 Q가 아니라 C지.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물론 요거 이렇게 풀 수도 있긴 하거든. 이건 뭐 풀이를 쓰진 않을 거고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고만 얘기를 할게. 지금 내가 C를 구해야 되니까 AB를 4대 1로 외분한 점이 C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지금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냥 왠지 외분점을 쓰기가 싫은 거야 그냥.
빼기니까 뭔가 귀찮아. 그냥 내분으로 풀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B는 AC를 3대1로 내분한 점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한 건 2,3 이게 마이너스 1,6인데 C를 모르니까 C를 뭐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하고 그래놓고 2,3이랑 A, B를 3대1로 내분한 점이 마이너스 1,6이다.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긴 있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 이 문제에서는 이게 훨씬 편하니까 괜히 A, B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불편해. 근데 언젠가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순간도 오긴 올 거야. 그래서 나는 C를 구해야 하지만 C로 꼭 뭐 C가 외분점이네 어쩌네 C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을 표현해서 A, B를 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11번. 자, 평행사변형 A, B, C, D가 있대. 이렇게 있는데 D가 뭐냐 물어본 거야. 자, 이것도 좌표 지금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저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평행사변형을 내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놓고 그냥 뭐 A, B, C, D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그냥 실제로 좌표 평면에 저 좌표를 제대로 찍어서 하면 모양이 A, B, C, D 방향이 이게 아닐 수도 있긴 있어. 근데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단 조심해야 될 건 어떤 도형에서 점을 이렇게 찍는다는 거는 한 방향으로 찍어야 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한 방향으로 찍어야지 뭐 A, B, C, D 뭐 이러면 안 돼. 한 방향으로 가면서 알파벳 써놓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이제.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일단 좌표를 잠깐 써볼게. 여기가 0,1 여기는 6, 마이너스 여기는 7,5 D를 진짜 모르니까 이번에는 뭐 A, B라고 해보자. 자, 지금 여기에서 뭔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D를 구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떠오르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느껴봐. 대각선은 뭐? 길이 같다. 길이는 다르. 딱 봐도 길이는 뭔가 다르지. 여기가 더 길지. 근데 대각선 되게 좋은 접근이야. 대각선은 맞아. 물론 대각선 말고 다른 걸로 풀 수 있긴 있는데 대각선이 포인트긴 해. 뭘까? 대각선에서 나는 거. 근데 민서는 뭐가 떠올라? 대각선 2등. 오케이. 자, 평행사변형 성질 뭐가 있냐면 대각선을 이렇게 딱 그었어. 그랬을 때 서로 2등분해 서로. 이런 특징이 있지. 즉 여기서는 뭘 써먹을 수 있냐면 B, D의 중점이랑 A, C의 중점이 같다는 성질을 써먹을 수가 있겠네. 그지?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는 있어. 평행사변형이 요거 A, D랑 B, C가 똑같아야 되지 길이가. 그리고 A, B랑 C, D도 똑같아야 돼서 뭐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야 되거든. 왜냐면 요 길이 또 하고 또 요 길이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서 불편해.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짓도 할 수 있어. 이제 아직 뭐 물론 중학교 때도 배우긴 했지만 이 순서상으로는 아직 직선의 방정식을 안 배웠는데 A, D랑 B, C가 평행하다는 걸 이용해서 뭐 직선 구해가지고 기울기가 같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가장 간단한 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AC의 중점이랑 BD의 중점이 같다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점은 2분의 해놓고 좌표 두 개 더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AC의 중점은 요놈이랑 요놈 2분의 X좌표끼리 더하면 0 더하기 7 2분의 Y좌표끼리 6 더하기 5 얘랑 BD는 2분의 6 더하기 A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B 요게 같다 해놓고 A, B를 구해버리면 되겠네. 자, 그래놓고 보니까 X좌표끼리 비교를 하면 7은 6 더하기 A다 이렇게 되니까 A가 1 나올 거고 Y좌표끼리 비교하면 11이 마이너스 2 더하기 B다 그랬으니까 B는 13이 될 거고 그래서 점 D의 좌표는 1,1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재밌지?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각이랑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을 그릴 거야. 요 A를 이등분해서 이렇게 그었어. 얘를 뭐 P라고 해볼게. 지금 이거 중점에다가 그은 게 아니라 각을 절반으로 쪼개놓은 거야. 자, 이러면 이제 무슨 성질이 있냐면 이것도 중학교 때 한 거거든. 중2 때인가 닮음할 때 했던 거야. 닮음할 때 했던 게 이제 뭐가 있었냐면 AB 대 AC는 BP 대 PC다. 뭐 이런 걸 배웠어요. 이런 걸. 자, 이거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뭐 이렇게 기억해버리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걸 다시 얘기하면 P는 BC를 이거 AB, AC 쓰기 불편하니까 MN이라고 해버릴게 길이를. 그러면 P는 BC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되는 거야. 왼쪽 대 오른쪽이 왼쪽 대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되는 거지. 이런 성질이 있고 대부분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 하면 99%는 이걸로 나와. 근데 간혹 가다가 내 기억에는 아마 라이트 셋에도 없고 그냥 셋에서 한 문제 온 것 같은데 외곽의 이등분선도 있긴 있어. 물론 외곽의 이등분선 중학교 때 하긴 했어. ABC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외곽이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등분한 어떤 놈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등분을 했어. 그럼 여기에 이제 Q라는 점이 생기겠지. 자, 얘도 닮음을 이용해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웠었고 얘도 거의 비슷한 성질이 있어. 뭐냐면 AB 대 AC 왼쪽 대 오른쪽은 BQ 대 CQ가 될 거야. 왼쪽 대 오른쪽은 B에서 Q까지랑 C에서 Q까지. 얘도 그러니까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뭐 이거랑 비슷한데 얘는 외분점인 거야. 그래서 Q는
BC를 얘도 M 대 N이라고 해버리면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기도 쉬워. 내각은 내분점이고 외각은 외분점인 거야. 그런데 대부분 내각의 이등분선이 많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12번을 보자. 그냥 삼각형 편하게 그려버릴게. 자, 이렇게 돼 있고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등분을 했더니 여기 D라는 점이 생겼다는 거야. 요 점 D의 좌표를 구하래. 자, 그러면 D는 BC를 요놈 대 요놈으로 나눈 내분점이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MN을 내가 알아내야 돼. 즉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좀 알아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AB랑 AC의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 자, AB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에다가 바로 해버리면 X끼리 빼면 5의 제곱, Y끼리 빼면 12의 제곱. 여기는 이제 13이 나올 거야. 13. BC가 아니지. AC의 길이, Y끼리 아니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이게 계산하면 이제 5가 나올 거야. 그 지금 내가 5제곱 더하기 12제곱, 4제곱 더하기 3제곱이 바로 13, 5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피타고라스에서 5대 12대 13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그리고 3대 4대 5도 기억나지? 그래서 이제 바로 나와버린 거야 그냥.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올 거야 이런 거. 자, 그럼 결국 D는 뭐가 되냐면 지금 요 길이가 13이고 요 길이가 5니까 여기 대 여기 이게 13 대 5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전 B는 BC를 13 대 5로 내분한 점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 좌표 그려버리자. 13 더하기 5 그 다음에 BC를 쪼개는 거니까 13을 5에 C에다가 곱해야 돼. 13을 그러면 65 빼기 20 이렇게 될 거고 26 빼기 35 뭐 이런 놈 되겠네. 자, 그러면 18분의 45, 18분의 마이너스 9. 2로 나누면 2분의 아니 9로 나눴죠.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답이 되겠네요. 9, 45지 미안. 2분의 5.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계이등분선 꾸준히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야 되고 외곽은 혹시나 까먹더라도 내각은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